네, 이방카 보좌관의 방한으로 북핵 평창 외교전 2라운드가 개막했습니다. 정치권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 문제를 놓고 거칠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의 삼춘제 만찬에 대해서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남북 진전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축하하기 위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참여를 하면서 이방카도 이제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심을 하거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 부소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뭐 올림픽을 김여정과 예술단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선수와 경기에 집중할 만하니까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미국에서 이방카 보좌관이 왔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보면은 북한의 의도가 충분히 달성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의 의도는 시간 끌기, 남남 갈등, 한미 동맹 균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를 거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어제 강한 압박 카드를 또 내놨어요. 그런 걸 보면은 미국이나 북한이나 지금은 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 폐회식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는 정말 대단히 이제 시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까지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손을 떠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정말 새로운 대화의 길 또는 협상의 길, 북핵 폐기의 길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제 한국에 온 이방카 보좌관의 일정을 저희가 좀 돌아보면요. 어제는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고 오늘은 김정숙 여사와 평창에서 응원을 함께했습니다. 뭐 이런 일정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일단 공식적인 일정이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방카 보좌관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딸 아닙니까? 딸이고 예전에 왔었던 김여정 부부장도 김정은의 동생이었고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를 맞춘다는 점에서 이제 감정적으로 우리 정부와 좀 가까워지려는 그런 노력을 조금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미국도 우리 정부가 북한과 접촉하려는 이런 부분들에 좀 보조를 맞추겠다 이런 신호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보면 펜스 부통령 올림픽 개막식에서 계속해서 경직된 표정, 외교적 결례에 가까운 그런 행동으로 좀 약간 비난을 샀었는데 김여정 같은 경우는 미소 외교 때문에 완패를 했다. 미국이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방카 보좌관을 앞세운 외교전 2막은 어떨까요? 사실 그 평가도 공정한 평가는 아닐 가능성이 커요. 결국은 우리가 그걸 관전자 입장에서 평할 수 있는 그런 처지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일체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당사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더 낫다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 모든 문제가 북한에서 회담을 거부하면서 생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건 결례나 이런 부분들, 완승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북핵 폐기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차질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거 확실하게 누구를 편을 들어야 하냐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경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정말 철저히 해야 하는 거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가하게 누구가 더 낫다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북미 접촉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펜스와 김여정이 못했던 걸 지금 북한의 김영철이 왔다고 해서 가능할 거냐. 그거는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은 북한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오느냐가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북핵 폐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 대화 자체를 미국에서 응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 정부는 결국 패싱의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북미 간의 대화 이전에 예. 북한에 확실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하는 게 북미 대화는 사실은 제재와 관련된 것이지 대화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는 북한의 태도와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이방카 고문이 오는 것 자체가 되게 그 만남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상 그 이방카 말고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여정 부부장의 그 상징성에 대비되는 사람을 일부러 보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펜스가 이전에 왔을 때 물론 그게 의도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좀 이렇게 조금 일부러 갈등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는 일부러 친근한 이미지 이방카를 보냄으로써 대화의 테이블이 다가왔을 때 어느 정도 감정 기복이 없이 이렇게 우리도 응대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치권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놓고 또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배후설 논란에 통일부, 국방부, 국정 모두 주범의 특정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 진화에 나섰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영철 오는 거는 예. 대단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방카와 김영철 그림은 안 나와요. 결국은 김영철은 미국의 제대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의 제대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김영철이 가져오는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통일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들은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 내에서 또 역할 분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 쪽 비둘기파인 통일부와 매파인 국방부가 자기의 역할을 할 때 청와대가 그걸 조율을 하면서 국정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일방적으로 모든 부처가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주적이라고 얘기하고 예. 보복하겠다고 했던 그런 대상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납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고 그것이 북한의 노리는 남남 갈등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범이 누구냐에 관련돼서 물론 당연히 북한이 책임이 있고 그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북한에서 내려오는 김영철이 지금 뭐 싸우자고 내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라면 뭐 굳이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보다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지금 올림픽 기간에 지금 되게 좋은 호재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지 과거 책임에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는 자리로 만들어서는 오히려 잃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일단은 보수 야당은 굉장히 좀 강경하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라도 또 보수 결집에 어떠한 뭐 시발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선거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보수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서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에 관련된 외교 행위들 이런 부분들이 되게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마냥 비난만 해서는 오히려 본인들의 보수표 결집보다는 그냥 발목 잡는다는 식의 국민의 비판적인 오히려 비판이 또 이렇게 더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예. 얘기도 듣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보수 야당 결집이라고 하는 것들은 갈 길이 참 멉니다. 이번에 그동안에 보수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봐야 할 것도 있고. 근데 핵심은 지금 그 와중에 대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싸울 때는 원내대표를 내세우고 투쟁위원회를 만들면서도 김무성 의원을 또 내세운단 예. 말이죠. 그래서 많은 보수 있는 사람들이 영리를 건드리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계속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표가 나서지 않는 결집 야당 제일 야당으로서의 결집력을 가지려고 하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리더십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방선거 전략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박정부 시절 남북 군사당국 회담 대표로 방문했을 당시를 또 새누리당의 이 대화 노력, 그 논평을 좀 얘기를 하면서 꼬집고 네. 있거든요. 이건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예. 마음을 얻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은 그 정치인들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한 일관성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의 지금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때 똑같이 남북 그 회담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이 이름만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똑같은 사람이 내려와도 반대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축제 기간에 내려왔으니 더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뻐서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대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는 최소한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마냥 반대만 하는 모습. 이런 부분을 이제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일단은 제재 대상의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은 명확한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는 군사회담이었어요. 그러면 군대의 실세가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회담을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평화사절단의 대표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정말 그 군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평화사절단으로 오는 게 적합하냐. 게다가 제재 대상이고 압박 국면에 그 세계에서 공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재 대상이 그냥 오는 거를 우리 정부에서 허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거고 야당이 얘기하는 반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게다가 그 천안함 유족들의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사람 먼저라고 얘기하는 정부가 왜 세월호 유가족과 또는 위안부 할머니들 예. 이런 소수자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정부가 왜 나라를 지키고 희생된 유가족에 대한 이 처절한 목소리를 왜 무시하고 있느냐라고 예. 하는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변인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실무자적인 보조를 마치기 위한 성격도 강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이 있거나 북미회담이 있을 때 사실상 그 주된 역할은 국정원장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방한하는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북한에서 국정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인 협의라든지 내부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천안함 유족이 반발할 것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받아줬다거나 이런 생각들은 당연히 조금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 유족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 이제 민족이 갖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부분들을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협조하는 선에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실무적인 보조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국회에도 후폭풍이 몰아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좀 설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김영철이가 오른 데 대해서 유족들의 분노가 좀 대단하고 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으로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데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한 질의를 했으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이 합의된 것은 다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당첨을 되고 해트를 안 하고 일반 순서를 그러게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국회 협조가 안 되면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지. 야 국회 법을 지키세요 법을. 국정농단하고 뭐 하는 거야? 국회 운영위원장을 겁박하는 겁니까? 법박은 지금 국민들을 위원장께서 하고 계시고요. 자, 때리세요. 아이고 정말 쇼도 그만 부리십시오. 때리세요. 이쪽으로 국회 한자면 시켰어요. 아무도 들려고 합시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 진짜 실망해요. 그러니까 합의된 거 하고 또 합의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정치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민생을 발 못 잡고 오늘 정부가 입장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법도 처리를 안 해. 뭐 하는 거예요? 법안부터 처리하고 그래 긴급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잔 말이에요. 긴급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좋아요? 아니 네,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요. 먼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씁쓸하네요. 네. 일단은 그 선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영철 문제는 내일 오는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긴급한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역시 뭐 임 실장이 이게 계속 그 국회가 공전되는 게 지난번에 권성동 위원장 건도 그렇고 여당에서 자극을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틀림없이 김영철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고 불안해하는 거고 이렇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당연히 불러가지고 임 실장이 설명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 실장이 나와가지고 국회를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설명도 하고 납득, 이해를 구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국회가 다시 공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책임은 양쪽 다 책임이 있겠지만 원래 책임을 굳이 따지자라고 하면 예. 이건 정부와 청와대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뭐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로 관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굉장하게 중요한 시점이고 긴급한 문제를 가지고 예. 국민을 대신한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임 실장이 나와가지고 좀 설명을 해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건데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거부했다라고 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정부 여당에서 책임이 좀 더 크다 보여집니다. 예. 저 회의에 관련된 부분은 뭐 영상으로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돼 있는데요. 물론 임종석 비서실장에 관련돼서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르고 다그쳐 물을 수도 있고 관련된 사항을 비판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뭐 김성태 위원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여당 측의 간사라든지 여당 측의 대표들이 요청을 했거든요. 이게 좀 더 합리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들이 영상으로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점심을 먹으러 가버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를 살 부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물론 임종덕 비서실장을 부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이방카도 오고 여러 가지 국빈들이 많이 방문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본인 당에 관련된 현안에 관련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출석하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금 중요한 행사를 치르고 있는 데에 대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의가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여당 측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하셨지만 여당보다는 야당 측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장의 그 회의 그 운영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청와대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과 문 대통령이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비핵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꺼낼까요? 벌써 꺼냈어야 하는데 사실 못 꺼냈다라는 게 문제죠. 지금 예. 국제사회가 대화의 시간을 준 거는 올림픽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거의 다 폐막식을 하고 이제 패럴림픽 좀 남았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북핵 문제를 거론할지 말지를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시의적절하지 않은 생각이 들고 예.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 올림픽 기간의 시간 벌기와 그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북한의 의도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거는 관철되고 우리 정부는 비핵화 논의를 위해서 시간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 비핵화 논의는 올림픽 기간 내내 전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폐막식을 해가지고 비핵화 논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 자체가 우리 정부가 애초에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것과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이제라도 이 부분은 꼭 다뤄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비핵화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엔 모든 것이 우리 손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우려하던 대한민국 패싱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린 카드가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언급을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박차를 가해서 패럴림픽 기간 내에 적어도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야지 그다음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어제 이게 강경 압박 예. 조치라고 하는 게 군사적 옵션을 제외한 마지막 카드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더 이상 미루어가지고는 우리가 그 다음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당연히 대화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게 뭐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뭐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 북미 간의 관계도 되게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관련해서 북한의 속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비핵화라는 그 목적적인 주제를 던진다면 오히려 자리에도 앉지 않고 문제가 깨져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장을 여는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천천히 접근해야 나가야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피먹는 밥이 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을 보아가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 이 같은 그 신중하되 어떻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목적은 달성하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그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취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